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계속해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T항공이 향후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최대 리스크, 바로 이 파리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현재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T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좀 말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체 결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항공기 정비 이 수리에 대한 투자 규모까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좀 최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었죠. 이 유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이러한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T항공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이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란과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이 제가 항상 실질적인 공급 감소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많이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량 그리고 이제 수출량이 적기 때문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비엔 좀 충격량이 많이 좀 적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WTI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스크적인 측면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향후에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이 전형으로 좀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조금 공급 차질 물량이 이 러우 전쟁보다 좀 커진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좀 지켜봐 나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가에 대한 측면 함께 살펴봤으니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바로 TA 항공 이런 유럽 노선인데요. 이 유럽 노선에서 이제 파리 노선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A 항공이 현재 이제 다른 LCC들보다 더 좋은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유럽 노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노선, 특히 이제 파리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 현재 현황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파리에서 현재 파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 두 개의 항공사만 지향을 할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T항공한테 파리 노선을 이관을 하다 보니까 세 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항공 측에서 한 말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바로 항공 측의 항공사 운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양국 간에 합의된 공급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현재는 양국 항공 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이기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서 향후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떻게 될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스크적인 측면들 많이 좀 축소가 된 내용들 함께 살펴봤는데 T항공 같은 경우에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런 기체 결함, 이런 지연 연착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또 좀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면들 저희가 알아야지 향후에 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T항공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말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 사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서유럽 노선을 취항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기체 결함이 계속 지연 결항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1월 11월 T항공의 지연율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로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TA 항공 관계자가 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바로 항공기 부품, 그리고 이제 에어버스 330, 300 예비 엔진 도입이라던가
아니면 보조동력 장치 구매 등 좀 현재 안전 관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사업 확대를 통해서 투자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현재 TA항공이 얼마나 큰 자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좀 규모가 얼마 차이 날까 이런 부분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항공안전투자 공시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이 부품 현황을 보시면 항공기의 정비, 수리, 개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항공의 항공기 정비, 수리, 개조를 위한 투자 규모는 23년 이렇게 468억 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40% 정도 늘어난 643억 원을 좀 투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규모가 커져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 규모는 좀 굉장히 적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CC 매출 1위 바로 제주항공을 좀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난해 같은 부분에서 2,38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C항공보다 5배 이렇게 좀 많은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 진에어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 금액이 한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T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공기 정비 수리 개조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올해 계획된 투자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T항공 같은 경우에 643억인데 반해서 제주항공 약 2천억 원,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1,47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각각 3.2배, 그리고 이제 2.2배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각사의 항공기 보유 규모를 좀 감안해 본다고 하더라도 T항공의 투자에 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항공기 정비 수리 개조의 비용이 타 항공사들 대비보다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난관들을 T항공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면들이 유럽 노선을 취항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T항의 리스크적인 측면, 그러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T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딱 예를 들어서 뭐 타항공사 뭐 진에어라던가 이 에어부산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LCC 1인 제주항공과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얘가 이 주가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면들은 앞서 말씀드린 유럽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럽 노선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럽 노선 취향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더 상승 동력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은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이제 상방으로는 고점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지지점을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하방으로는 전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T항의 리스크적인 측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